반갑습니다. 탄소사냥꾼 조세윤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겨레 미래와 과학 지에서 발췌된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와의 관계,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넘어선 포스트 코로나의 기후변화 관계와 앞으로 일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그리고 가게, 학교,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러저런 일로 전 세계 35억 인구가 멈춰버리게 되자 공기는 깨끗해지고 거리는 한산해지고 도시도 하늘도 바다도 다 조용해지고 대기 오염에 따른 사망률도 낮아지고 물고기, 동물, 새들이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세상이, 낯선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이 누구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참혹한 결과의 하나인 코로나19가 지구의 에너지 시스템을 청정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높이는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수십 년 만에 정말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5일 날 13억 전 인구를 대상으로 발동한 3주간 국가 봉쇄령이 준 선물이라고 하죠. 인도는 지난해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 20곳 중에 14개 지역이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2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즘 수십 년 만에 거의 200km나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맨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아주 기꺼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가 그동안 인류의 문명 앞에 가려져 있던 자연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주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멈추고 공장과 가게도 문을 닫고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지구 환경을 복원해보는 실험이 억지로 강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전 세계 35억 인구가 강제적 혹은 또 자발적으로 격리 상태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람들의 발길이 떨어진 땅과 하늘과 바다와 벌판에서 이제 동물들이 한껏 자유롭게 자기들의 세상을, 자기들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봉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 유럽이나 중국, 인도 등에서 그 효과가 뚜렷한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기의 청명함입니다. 아주 깨끗해진 공기입니다. 중국에서 지난 1월 23일 날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이 봉쇄된 이후에 그 다음 달에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5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질소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무서운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에 3월달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지난해보다 46%가 줄어들었습니다.
깨끗해진 공기는 사람의 목숨도 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보고한 게 대기오염 때문에 연간 700만 명이 조기 사망을 한다는 보고를 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대기오염 물질의 감소 때문에 그 2달 동안 중국에서는 4,000명의 어린이와 7만 3천 명의 노인이 조기 사망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숫자로만 따지면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망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20배나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니까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교통량은 85% 이하로 떨어지고, 물론 역시 교통사고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늘도 조용해지죠. 3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 항공편은 지난해 기간에 비해서 훨씬 대폭 줄었습니다. 유럽에서는 90%, 우리나라도 95% 이상 줄었는데, 비행기 10대 중에 9대가 지금 현재 지상에 묶여 있습니다. 덕분에 하늘에 있는 새들이 안전해졌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은 연간 13,000마리 이상의 새가 미국에서만 항공기하고 부딪혀서 죽었는데요. 그게 그런 현상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새들이 살판이 났다는 얘기죠. 코로나19가 그 많은 새들의 생명을 구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5% 정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로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 유네프에 따르면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을 전 세계에서 모두가 7.6%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기온을 안정적으로 잡아놓기 위해서는 그 마지노선이 1.5도라는 이야기죠. 정책의 급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현상은 아주 순간적이고 한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죠. 해서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좀 직시를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세계의 과학자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런 상황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 중에서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심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람은 멈췄지만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들, 제철소나 발전소가 계속해서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집약 산업을 주축으로 한 경제,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게 명확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 있게 해준 겁니다. 팬데믹이 진정된 뒤에 우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 부양책을 답습할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 대기과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의 변화가 우리들의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주리 연령과학대 연구에 따르면은 자동차 키를 반납을 하고 2주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3주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복원을 해서 자동차 키를 다시 돌려줬더니 자동차를 타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습관을 길들이는데 21일의 법칙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습관들을 드리는 연습들을 좀 하면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노트 와그너라는 미국의 기후경제학 교수가 최근 타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팬데믹은 과학과 지식의 역할,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곳의 운명이 다른 지역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세계가 다시 정상을 회복한 이후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진정한 혜택이 올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기후 악당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남해안 남중권에서 10개 시군이 모여서 공동으로 준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COP28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가 그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치 지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지구를 한번 구해보자, 이참에 지구 위기에 대한 우리의 힘으로 극복을 해보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두들 탄소 사냥꾼이 되셔서 지구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지와 결심과 행동이 모이면 우리가 훼손한 우리 지구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탄소 사냥꾼이 되셔서 지구 한번 구해봅시다. 감사합니다.